아마 딸 가진 부모님들은 많이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저희 딸은 게임 디자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1년 동안 열렬히 구애하다가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영어학원 강사입니다. 예비사위인 민욱이가 저희 딸 미연이를 정말 많이 따라다녔어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오다가다 만나게 됐고, 예비사위는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올 정도로 딸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딸이랑 같이 밥 먹을 거라고 출근 시간보다 3시간이나 일찍 출근해서 딸아이랑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에게도 딸아이랑 교제하고 싶다고 허락을 구할 만큼이요. 저도 큰 키에 선하게 생긴 인상과 늘 딸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민욱이가 싫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꽃 배달을 시켜주고 우리 딸아이 아플 때 병간호도 해줄 만큼 저희 딸아이를 아끼는 남자라 저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남자친구들처럼 지내더니 어느 순간 저희 딸도 이 남자랑 결혼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두 사람은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잘 지냈습니다. 부모인 제가 봐도 정말 두 사람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예비 사이는 저희 딸보다 5살이나 많았어요. 결혼 정년기다 보니 사귄 지 1년이 되는 날 저희 딸에게 프로포즈를 했더라고요. 저희 딸은 고민을 했어요. 두 사람이 사이좋게 연애하는 걸 알고 있어서 결혼하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왜라고 물어보자 시어머니 될 분이 자기를 탐탁지 않아 한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영어학원 강사들이 학벌이 더 좋다는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호주로 유학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 직업은 전문직이고 페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스타트업 회사다 보니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방면으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름도 생소하고 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남자친구에게 너희의 회사를 잘 설명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싫어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가 딸아이 시집 보내려고 모은 돈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저희는 믿어줬고 우리 딸은 취업도 이직도 스스로 잘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속상하긴 속상했었죠. 그래서 그쪽 부모님은 대단한 사람이냐 묻기도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때 저도 살짝 고민이 되긴 했죠. 조금 더 천천히 알아봐야겠다 싶었지만 남편은 저랑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이 올해가 정년이라 올해 결혼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아이 아빠가 직장을 다닐 때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건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이겠죠. 저 또한 이왕이면 남편이 학교에서 근무할 때 딸아이가 결혼을 하길 바랬기에 일단 상견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나서 잘 이야기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때는 딸아이의 혼수를 뭐 해줄까 고민을 더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한 미래를 상상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었어요. 사돈 쪽을 쓱 살펴봤는데 딱 봐도 정말 인상이 무섭게 생겼고 강해 보였어요. 사실 여자나이 50대 후반 되면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의 성격이 눈에 보이잖아요. 평생 고생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편인지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연륜이 쌓이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나 봅니다. 정말 사돈 쪽 얼굴을 보는데 처음 든 생각이 우리 딸이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대한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미연이 엄마입니다. 민욱이 어머니시죠? 예, 민욱이 엄마입니다. 안 그래도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미연이를 좋아하는지 결혼하겠다고 매일 난리를 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예단 줄이고 올해씩 올렸으면 하네요. 네, 저도 예단이나 허례허식들보다는 아이들이 필요한데 돈을 보태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첫째긴 하지만 애들이 간소하게 식을 올리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 아들도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귀한 아들이고 또 종손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처음에 예비사도는 아들도 홍기가 찼고 저희 딸도 더 늦기 전에 임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듣고 보니 예비사도는 딸 2명을 낳고 40살의 아들인 예비사위를 낳았다며 정말 힘들게 가진 아들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은 40대에 아이를 낳는 초산인분들도 많은 시대지만 우리 시대에는 40 넘어 아이를 낳으면 노산이었어요. 의사들도 반대를 했던 그 시대에 아들을 낳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인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까지 아들을 낳아야 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신이 큰 집 며느리라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며 자꾸 아들 하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딸 보고 아들을 빨리 낳으라는 것 같았네요. 아무튼 저는 그래요. 미연이가 빨리 시집을 와서 1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요, 사돈? 하면서 뒷말을 흐리는데 무슨 소린지 더 듣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죠. 내 딸이 임신하는 게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게 고생이 얼마나 심한데. 근데 그걸 상견례부터 저러고 있으니 결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참 불편하더군요. 근데 양쪽 집 남자들은 저런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은지 밥만 잘 먹더군요. 그런 말을 가만히 다 듣고만 있는 예비사위를 보니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 딸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놀라했고요. 딸아이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고 조금 더 살아보고 임신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결혼한다고 바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딸은 결혼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임신하면 혼인신고서를 쓸 생각이라고 말을 했고 남자친구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달랐던 거죠. 거기에 아이를 낳을 생각은 있었지만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시어머니 말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빙빙 둘러대며 그러니 뭐라고 따끔하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아니 손자든 손녀든 낳아주기만 하면 고마운 거 아닌가요? 요즘 젊은 아이들 대부분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그리고 그런 부분은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짓는 부분이지 시어머니가 간섭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아들이 있지만 왜 저리도 극성일까 점점 신경이 곤두서더군요. 밥은커녕 물만 혼자 한 병을 다 마신 것 같네요. 맥주라도 하나 시켰으면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본인 엄마의 의견을 그저 듣고만 있는 사위를 보니 사위도 같은 생각인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될 민욱이는 저희 딸아이 표정이 굳어가는데도 사돈의 이야기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전 그 모습에 대단히 실망을 했고요. 예비 사돈의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제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속 한번 썩인 적 없고 늘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잘했는데 결혼은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원래 더 일찍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결혼은 꼭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할 거라더니 미연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비사도는 아들이 늘 자기 말을 잘 듣는데 하면서 우리 딸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식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우리 딸 만나고 말을 안 듣는다고. 요즘 젊은 애들은 반대하면 더 엇나간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미연이를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면서 웃으며 말하는데 같이 못 웃겠더라고요. 눈 마주치기도 싫어서 예비 안 써도 앞니빨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저도 어디 가면 잘난 우리 딸이라고 하는데 제 앞에서 딸아이보다 자기 아들이 잘났다고 자랑을 하니 기분이 좋을 순 없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라며 예단으로 돈 낭비하지 말고 아이들 집값에 보태주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예단은 정말 간소하게 하자고 말이죠. 저도 안 쓸데없이 이바지 음식부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먼저 간소하게 하자고 해줘서 그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도는 저희 딸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미연아,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너희 회사 같은 작은 회사는 연봉이 얼마니?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 아들도 모른다더라. 근데 우리 아들 연봉은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네 연봉은 왜 알려주지 않니? 저는 오빠랑 비슷하게 벌고 있어요. 저희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성과금으로 더 많이 받는 시기라서 일반 월급 체계랑은 조금 다르고요. 그때 예비사도는 그래? 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약간 불만을 가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인 저도 딸아이가 얼마 버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다 자기 연봉 계산 알아서 하고 돈도 주식도 투자도 알아서 하는걸요. 저희 딸 사치하는 거 하나 없고 이때까지 자기가 번 돈으로 차 사고 다 알아서 잘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딸아이 면전에서 그리고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연봉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례한 행동 아닌가요? 저도 사위 연봉을 물어봐야 했었나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저야 불안하긴 했지만 딸아이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도 질문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저런 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웃길래 암만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싶더군요. 그 사이에 딸아이는 바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알아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요. 평일에는 서로 바빠서 알아볼 수가 없었고 주말에도 특근할 때도 많고 예비 사위 또한 시험 기간에는 주말에도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쉽지가 않아서 딸아이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 몇 년 전 결혼식 하객 숫자를 제한한다 어쩐다 하면서 결혼식이 줄줄이 다 취소되고 난리였잖아요. 그 시기를 정통으로 저희 집안이 겪게 되었죠. 근데 결혼식뿐 아니라 저희 딸이 다니는 회사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면서 딸아이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딸아이는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직업의 대부분은 스타트업 회사였어요. 딸아이도 회사 선배랑 인연이 닿아서 시장 멤버였고요. 하지만 한번 투자가 실패하자 소문이 나고 딸아이 회사 자체가 힘들었어요. 딸아이는 이 기회에 외국의 회사를 지원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당장 6개월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데 딸아이는 걱정이 없더라고요. 직장을 다닐 때도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왔었는데 집에서 가깝고 남자친구 학원이랑 가까워서 그냥 다녔는데 이번 기회에 외국계 기업으로 갈까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 하나만큼은 알아서 잘하는 딸이라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집 알아보고 식장 알아보고 혼수 알아보는데 너무 힘들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잘 알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바로 이직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결혼 준비하면서 천천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결혼할 때 직업이 하나의 조건이 되고 그런 조건들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두 사람은 사랑하기도 했고 회사를 잠시 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인 민욱이는 오히려 결혼 준비하는데 잘 되었다며 저랑 같이 식사할 때도 늘 본인이 바쁘고 퇴근 시간 달라서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잠시 쉬면서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소심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의 표정이 너무 안 좋자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자고 하시네. 자기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올해 가을 말고 겨울쯤 하자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이야. 예비 안 싸더니 몸이 안 좋으셔? 결혼까지 미뤄야 할 상황이면 많이 힘드신가 보네. 무슨 병인지는 민욱이한테 들었어? 큰 병이면 어떡하니? 아직 젊으신데. 아들 결혼 앞두고 이리저리 마음이 힘드시겠다. 그러게 말이야. 오빠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오늘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오셔서 결혼을 조금 미뤄서 겨울쯤이나 하거나 아니면 해를 넘겨서 봄에 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무슨 병인지는 나도 모르고. 그래? 얼마나 아프시길래 상견례까지 다 한마당에 결혼 준비도 거의 다 해가지 않았어? 큰 병은 아니시면 좋겠다. 주말에 시댁 본가로 내려가서 한번 찾아뵈렴. 자식의 결혼을 미룰 정도면 암이나 위중한 병이 있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60이 넘어가면서 친구들도 암 걸린 친구도 많았고 뇌에 문제가 있어 시술을 받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병인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주말에 예비시댁에 방문해보라고 말했어요. 주말에 예비 사돈을 직접 뵙고 온 딸은 엄마가 그렇게 아픈 것 같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병이냐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엔 지난주랑 전혀 달라지신 게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괜히 자기를 보는 눈빛이 못마땅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에게 사람이 몸이 좋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 법이니 예비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듯 이야기를 해도 상처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상견례까지 안 했으면 몰라도 상견례까지 해서 안면에 있는데 안부 전화 드리고 혹시나 어디가 아프시면 전복이나 한약재를 좀 보내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이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더라고요. 예비 안사도는 믿기 힘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첫인상은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건가 봐요. 정말 제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을 해서 놀랐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말로 안부를 물었어요. 사돈, 많이 아프시다고요?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친척 중에 대형병원 의사들도 있고 내 고모가 유명한 한의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미연이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왔으니 우리 한번 툭 까놓고 말해봅시다. 지금 미연이가 회사 잘렸다고 놀고 있다는데 요즘 며느리가 일 안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들 녀석이야 지금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지만 우린 아니잖아요. 그게 저희 미연이가 지금 회사 문 닫아서 잠시 쉬고 있는 거지 곧바로 취직할 겁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직장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결혼식 올리고 바로 취직할 거예요. 지금도 외국계 회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사돈,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다들 말은 쉽게 취업 다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쉽나요? 저희 조카들도 회사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고 백수가 절반이에요. 우리 아들 혼자 벌면서 결혼 생활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같이 벌어도 대출해서 집 사야 하고 돈 모아서 본인 학원도 차려야 되는데 벌써부터 놀면 어떡해요? 결혼도 조건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때 듣다 보니 속에서 뜨끈한 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툭 까놓고 다 이야기를 하길래 격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싶으면서 가만히 얌전 떨다가는 우리 딸만 이상한 여자 취급받겠다 싶은 겁니다. 저희 딸 회사 다닐 때도 스카우트 제의 많이 받았어요. 지금 어느 회사 갈지 고심하고 있고요. 능력 있는 아이입니다. 아마 곧 다시 취업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름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아이예요. 에휴, 아무튼 전 결혼 좀 미뤄야겠습니다. 저희 아들이랑 연봉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백수가 되었으니 아니면 예단으로 딸아이 연봉만큼 더 주시던가요. 상견례 때랑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저희도 예단을 더 받아야겠어요. 저기요 사돈, 지금 간소하게 하자는 예단을 딸아이 연봉만큼 보내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선 사돈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았으니 저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친구들이 자식들 결혼 일로 속이 상할 일이 생긴다고 하더니 예비 사돈의 이런 말 때문에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가 더 한다더니 저도 딸도 있고